탄핵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민주당은 어제 비상의원총회 한 3시간 동안 했다고 전해지고 보류로 결정이 지금 났다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내부에서 많은 토론들이 존재했다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그 내용들을 일임을 하고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속도는 사실인 것 같다. 2024년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 시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2일 정도 선거 판결 같은 경우 90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엔 37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판리적 아니면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률 절차나 재판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라고 하는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시점인가의 문제인 거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 주권들을 침해했다. 국민 주권 침해라고 하는 건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국민을 배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법권을 가지고 이 국민의 선택권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탄핵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와 시점에 따라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대표 네, 같은 이건 경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후보는 지금 선거와 민생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에서 정무적인 판단 또는 현안에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당이나 이런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 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은 뭐냐면 소위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견제의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33 원칙을 얘기하는데 633 원칙을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돌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차원의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피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등법원 담당 판사가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제안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고등법원 판사마저도 대법관들이 행했던 어떤 이전의 조치처럼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따라서 재판의 결정에 따라 특정한 인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경고 차원에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판결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판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판결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재판권이 없는, 그러니까 소부에 있지 않았던 대법관들이 그 이전부터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원천 무효인 거죠.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재판의 기록들을 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재판관이 기록 검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합의기일 이전에 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서 합의를 봤을 때 기록 검토 시간 자체가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갖다가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해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로고 기록을 제출해달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0일 이전에
합의기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외적인 어떤 단서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대법원이 굳이 예외적인 단서 조항들을 들면서까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추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들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재판 헌법 대법원에 있는 연구관들 같은 경우 기록 검토를 가지고 대법관들한테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했는지 여부, 이건 강행 조항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이 판결 자체가 매우 예를 들면 재판의 법률 절차를 갖다 어긴 측면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동감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조항에 존재하고 있는 재직 중인 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중대성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은 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 행사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고 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적어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저는 그것이 유죄이고 무죄이고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었겠죠. 유죄가 나도 마찬가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줄창 제기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다 알고도 투표를 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앞에 대법원들이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에 제약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가 벌어진 거다. 앞으로 이런 행태들이 계속 남는다면 매우 안 좋은 알겠습니다. 선례로 남을 예. 거라는 이런 비판적인 한 말씀드립니다.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단순 말실수다라고 캠프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단순 말실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대선 후보가 일정을 하는 겁니다. 일정은 그냥 걸어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했던 거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건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철학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가서도 저는 광주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잘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당신이 적어도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총리를 한 사람 아닌가. 그렇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광주에 내려오면서 명확한 사과 반성도 없이 내려올 수 있나. 광주가 어떤 지역인가. 과거 전두환이라고 하는 내란을 일으킨 수괴에 의해서 광주의 시민들이 학살당한 공간인데 와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분이 호남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또 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본인이 호남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권한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표변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른 분들을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좀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본인이 왜 저런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우선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